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가을 학기부터 자유학기제가 시행되지만 시군마다 직업체험의 인프라가 부족한 현실에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치른 남부대학교 국제수영장이 무료로 시민들에게 개방됐습니다. 나주시와 호혜원 축산농가가 폐업과 보상에 합의하는 합의서를 오늘 체결합니다. 한때 인구 30만을 넘어 전남 최대 시군이었던 여수시가 올해 안에 29만 명 아래로 내려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여름방학이 끝나고 가을 학기가 시작되면 대부분의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가 시행됩니다. 그런데 전남 시군 지역에는 상대적으로 직업체험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하다 보니 당초 취지를 살릴 수 있을지 걱정이 커졌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장성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진로 직업체험 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을 앞두고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직업체험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센터는 장성 지역 6개 학교 300여 명의 학생들에게 진로 직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교사들의 업무도 덜어주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다양성 있는 그런 체험터들이 모이고 그래서 정보 제공, 많은 정보 제공을 그 학교들, 해당 학교한테 제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구심점이 되는 역할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남 쪽 중학교 70% 이상이 이번 2학기부터 자유학기제를 시행함에 따라 전남 22개 시군에는 진로직업지원센터가 하나씩 구축되고 있습니다. 불과 2달여 만에 이 같은 센터의 운영 주체를 결정하고 서둘러 프로그램을 마련하다 보니 준비가 소홀하다는 지적을 낳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직업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은 MOU를 체결한 공공기관에 편중돼 있고 법조나 언론, 건축 등의 분야의 인프라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지역 내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방침이 정해지다 보니 외부 자원을 활용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자유학기제를 해가지고 모든 학생들이 막 어디 서울로 가고 광주로 가고 막 어디 다른 타 지역으로 뭐 부산으로 가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농어촌 청소년들이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도록 전남 시군 지역 중학교를 위한 차별화된 자유학기제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치른 남부대학교 국제수영장이 무료로 개방되었습니다. 무더위에 지친 시민들이 시원한 물놀이를 즐겼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유니버시아드 출전 선수들이 물살이 갈랐던 국제수영장이 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여름 휴가를 맞이한 가족들과 수영동호인들은 고대해왔던 새로운 시설을 한껏 즐겼습니다. 위치도 가깝고 물도 깨끗하고 씻을 면이 있어요. 우수한 것 같아요. 안 되거든요. 쾌적하고 이렇게 깨끗한 시설이 없었는데 기다려왔던 수영장인데 너무 좋습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무료 개방을 시작한 남부대 국제수영장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2시간씩 시간대별로 운영됩니다. 유료로 이용할 수 있는 임시 라커룸이 마련됐고 안전요원도 긴급 배치됐습니다. 8명을 임시 지금 채용을 했습니다. 1회에 한 500명 정도 입장객이 들어오기 때문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하루 만에 시민 1,200여 명이 수영장에 몰려올 정도로 인기가 높았지만 1m로 수심을 맞춘 풀장 하나만 개방한 점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고 영도체육관은 이렇게 좀 깊은 데까지 개방돼 있는데 아직 여기밖에 개방 안 돼서 좀 그게 아쉬워요. 남부대학교 수영장은 무료 개방을 마친 뒤 오는 9월부터는 유료로 전환됩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광주시가 하계 유니버시아드 신설 경기장 5곳의 사후 활용을 위한 민간 위스탁 협약 체결을 마쳤습니다. 광주시는 국제수영장과 다목적 체육관은 시설에 있는 남부대, 광주여대와 각각 위스탁 협약을 체결했고 진월 국제테니스장과 보람의 축구공원은 광주시 생활체육회, 광주국제양궁장은 광주시 체육회의 운영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앞으로 5년입니다. 폭염 때문에 한낮에 돌아다니기가 겁이 날 정도인데요. 어제는 광주가 34.6도까지 오르면서 올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광주가 35도로 또다시 한번 최고 기온 기록을 경신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또 보시는 것처럼 경보가 내려진 지역을 중심으로는 36도까지 오르면서 폭염이 절정을 이루겠습니다. 광주를 비롯한 전남 전 지역에서는 자외선 지수가 이 붉은색의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겠는데요. 이는 30분만 햇볕에 노출이 되면 홍반이 생길 수가 있고 피부에 화상을 입을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폭염은 주말에도 기세가 누그러지지 않겠습니다. 당분간 34도 안팎의 폭염이 이어지겠고 다음 주 수요일쯤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광복 70주년을 앞두고 있는데요. 일제 강제징용 배상에서 중국이 배상안을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만 빠지게 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못했냐는 비난과 도의적인 사과도 없는 미쓰비시에 대한 분노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일제시대 강제노동에 동원된 중국인 피해자들이 전범기업 미쓰비시의 배상을 수용한다는 소식에 근로정신대 시민모임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미쓰비시가 일제 강점기 당시에 반인륜적 행태도 모자라 민족적 차별을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비슷한 피해를 받는데도 중국과 미국은 되고 한국은 안 된다는 건 기만 행위라는 겁니다. 분노는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우리 정부로 향했습니다. 미쓰비시가 한국인 강제징용의 배상 청구권은 한일협정에 의해 총결됐다. 한국인 강제징용은 국제노동기구가 금지한 강제노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데도 우리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을 지켜보자며 한 발 물러나 있을 뿐입니다. 한국의 자국의 어떤 국민들의 아픔을 해결할 의사 이런 것은 전혀 없는 거 아니냐. 대단히 의심살 수밖에 없는 태도죠. 미쓰비시는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에게 총 5억 6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광주 고법의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며 법적으로 시간 끌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고등법원과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선고되고 상고가 지금 2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주 고등법원 판결도 상고심에 가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데 미쓰비시의 한국 무시 전략과 우리 정부의 무대응, 고령의 할머니들을 대상으로 지리한 시간 싸움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광주 백범 김구기념관이 다음 달에 개관합니다. 광주시 학동 역사공원 내 백화마을에 짓고 있는 김구기념관은 지상 3층 규모로 전시실과 세미나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백화마을은 해방 직후 김구 선생이 기부한 지원금으로 조성됐고 이 인연을 기리기 위해 백범 문화재단과 보훈청, 광주시가 건립자금을 마련해 지난해 말 기념관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무등산 정상의 군부대 이전을 위한 협의체 구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권은희 의원은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과 관련해 국방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 광주시가 참여해 실무협의를 갖고 협의체 구성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의체는 군부대 이전 비용과 대체 후보지 마련, 정상 개방에 따른 환경보전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일부 항공사에서 여수, 광주와 포항으로 가는 동선 호선 취향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공항공사가 동선 호선 취향에 대해 국내 항공사들과 접촉한 결과 일부 저가 항공사에서 검토해보겠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아직 눈에 보이는 성과는 없는 상태라며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공항공사 김석기 사장은 지난달 한 원론과의 인터뷰에서 내년 초 재개항하는 포항공항에 광주와 여수공항을 연결하는 동선 호선을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집에서 직접 대량의 필로폰을 만들어낸 마약사범들이 적발됐습니다. 조직폭력배 출신인 제조업자는 14만 명 이상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대량의 필로폰을 폭력 조직을 통해 유통하려 했습니다. 김진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정집 작은 방 안에 가득 차 있는 화학약품과 실험용 기구들. 42살 이모 씨가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을 제조하기 위해 직접 만들거나 모은 장비와 원료들입니다. 외국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원료와 성분비, 제조 방법을 습득한 뒤 지난해 11월부터 필로폰 성분의 결정체를 만들어냈습니다. 크리스탈, 정말 필로폰, 시중에서 도는 백색 크리스탈과 같은 상품화 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집중적으로 상품화를 높이기 위해서 더 많은 연구를 했던 거죠. 이 씨가 필로폰 제조에 사용한 원료 물질들입니다. 이 가운데는 시중에서 구하기 쉬운 가정 상비약과 건전지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제조한 필로폰은 2.4kg 상당, 추가 압수된 60여 kg의 원료로 완제품을 생산했을 경우 시가 140억 이상, 14만 6천여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경찰은 지난 20년 동안 조직폭력배로 활동해온 이 씨가 대구와 부산 등 조폭 연계망을 활용해 필로폰을 유통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도 조직폭력 고문으로 있는 자로서
위 제조법으로 생산된 필로폰을 대구, 부산 지역 등 조직폭력 연계망을 활용하여 시중에 유통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앞서 필로폰을 매매하거나 투약한 9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입건한 전남경찰은 제조업자 이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나주시와 호혜원 축산농가가 폐업과 보상에 합의하는 합의서를 오늘 체결합니다. 나주시는 빗가람 도시의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호혜원 축산농가의 폐업 보상비 예산이 일부 확보됨에 따라 주민들과 합의서를 체결하고 곧바로 보상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또 가축 보상비 114억 원 가운데 이미 확보된 80억 원은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보상비와 축사 등의 시설 보상비는 2017년까지 지급할 방침입니다. 영광군이 한빛원전 온배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광역 해양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해양조사가 이뤄진 뒤 최근 10년간 온배수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했기 때문에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어민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영광군은 조사 사업비로 12억 원을 책정하고 전라남도에 예산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미 보상이 끝난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 조사에 개입할 뜻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가 원전 4호기와 5호기에 대한 계획 예방 정비에 착수합니다. 한빛원전은 오늘과 오는 10일 각각 4호기와 5호기에 대한 계획 예방 정비에 착수해 원전 연료를 교체하고 원자로 헤드 교체 등 정비를 시행합니다. 계획 예방 정비가 끝나면 한빛 5호기는 오는 10월, 4호기는 오는 11월 발전을 재개합니다. 스포츠투데이입니다. 시원하게 담장 너머로 뻗어가는 홈런포가 야구의 꽃이라지만 이 홈런이 상대팀의 방망이에서 나올 땐 참 야속하죠. 기아에겐 유난히도 야속한 넥센 2연전이었습니다. 홈런 2방에 허무하게 승리를 내줬습니다. 한 점 앞서던 8회 말 넥센이 홈런포를 가동합니다. 연속 2방을 허용하며 순식간에 승기를 빼앗깁니다. 투타의 조화 속에 초반부터 경기를 주도했기에 아쉬움이 더욱 큽니다. 기아는 신종기를 시작으로 상위 타선에서 선취점을 올리며 주도권을 잡았고 김민우의 노련한 수비 플레이로 위기 상황도 잘 극복하며 승리를 지켜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넥센의 강타선을 7회까지 한 점으로 막아낸 마운드의 힘이 돋보였습니다. 삼진으로 첫 타자를 잡아내며 발걸음을 뗀 김병현 선수는 삼진 7개를 잡아내며 쾌조의 컨디션을 보였습니다. 5.2이닝 1실점, 올 시즌 최고 성적입니다. 김병현은 시즌 첫 승을 눈앞에 두고 있었지만 승리의 여신은 기아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오늘부터 홈에서 KT와 2연전을 치릅니다. 이 중간 투수로 팀에 힘을 보태온 에반이 오늘 한국 무대 첫 선발전을 치릅니다. 이 에반이 등판하는 경기마다 승리를 챙기며 승리의 요정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에반의 한국 무대 첫 선발승을 기대해봅니다. 오늘 KT의 선발은 엄상백 선수입니다. 스포츠투데이였습니다. 여수시의 인구 감소 추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올해 안에 29만 명이 붕괴될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인구를 늘리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올해 들어 여수시 인구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지난 1월만 해도 29만 2천 명을 넘어섰지만 이후 감소세로 돌아서 매달 평균 300명 이상씩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29만 143명으로 이런 추세라면 올해 안에 29만 명이 붕괴될 것이라는 위기감마저 돌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시청 직원들을 중심으로 주소 옮기기 운동 등을 통해 일시적인 인구 증가 효과를 봤지만 다시 제자리로 돌아서고 있는 것입니다. 산단업체 직원들을 중심으로 순천 신대지구로 거주지를 급격히 옮기는 것도 인구 감소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주거 조건 자체가 여러 가지 물류가 집화되는 거라든가 시장 여건이라든가 옆에 주변 환경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그 여수보다 순천이 훨씬 더 편하고 뛰어나다고 느꼈거든요. 여수시는 첫 아이부터 장려금을 지원하는 등 출산 장려책 시행부터 산단업체 전입지원금 확대 등 다양한 인구 유입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단기적인 임시 방편 처방책으로는 인구 감소 흐름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입니다. 인구 감소 원인으로 항상 제기되고 있는 교육 여건 개선도 문제지만 일자리 창출이 더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새로운 기업 유치나 침체된 수산업을 대체할 산업구조 개선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여수 산단이 활성화되고 공장 증설 등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여수 관광이 시대적인 트렌드가 되고 있는 만큼 새로운 관광 콘텐츠 확보를 통해 일자리 창출로 인한 인구 유입 정책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 창출과 삶의 질 향상을 통한 경제 활성화 정책과 보다 현실적인 인구 증가책 마련으로 신규 인구를 창출하려는 여수시의 노력이 아쉽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휴가철 전남 지역 여행지에서 발생한 민원이 전국 6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13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여행 민원을 분석한 결과 전남은 91건으로 강원과 부산, 경북 등에 이어 6번째로 민원이 많았고 특히 여수와 순천이 46건으로 민원이 잦았습니다. 민원 내용별로 숙박과 주차, 택시비 등 요금과 관련한 게 가장 많았고 불친절 쓰레기 방치 등 위생 관련 민원이 뒤를 이었습니다. 광주 시립미술관은 서울갤러리 GMA에서 2015 베니스 비엔날레 광주 아티스트 리뷰로 이메리 작가를 조명하는 전시를 오늘부터 한 달간 엽니다. 베니스 비엔날레 특별전에 참여한 이메리 작가는 인간 사회의 욕망을 시를 통해 치유한다는 작품 시 배달을 설치해 선보인 바 있습니다. 이 작가는 오는 10월부터는 그리스에서 11월에는 아테네에서 전시를 갖습니다. 전남 시민단체 연대회의는 어제 성명서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은 청소년들이 학교 공동체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방식을 배우는 등 보편적 교육복지의 실천이라고 강조하고 고교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고교 무상급식을 확대할 계획이었으나 재원 분담과 추진 방법 등에 대해 도교육청 시군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고교 무상급식 지원학계가 어렵다는 내용을 최근 도교육청과 일선 시군에 통보했습니다. 광주 교도소에서 생산한 군수품을 방위사업청이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교도소에서 생산하는 군수품은 제도판과 수입호, 기태 등 중소기업에서 입찰을 거리는 4개 종류입니다. 방위사업청은 교도 작업을 통해 군수품을 조달하고 수용자들의 사회 복귀 능력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종일 덥다라는 말밖에 나오지가 않는 날씨입니다. 어제는 광주가 34.6도까지 오르면서 올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는데요. 하지만 오늘 광주가 35도로 또다시 한번 최고 기온 기록을 경신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 밖에 경보가 내려진 지역을 중심으로는 36도까지 오르면서 오늘 폭염이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를 비롯한 전남 전 지역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붉은색의 매우 높은 수준까지 자외선이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30분만 햇볕에 노출이 되면 피부에 홍반이 생길 수가 있고 또 화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급적 한낮에는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시각 구름 양상입니다. 오늘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남쪽에서 덥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광주가 26도로 밤 사이에 또 한 차례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낮에는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오르겠는데요. 광주와 나주가 35도까지 치솟겠고 구례는 무려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전해상 맑겠고요. 물결은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폭염은 주말에도 누그러지지 않겠습니다. 당분간 34도 안팎의 폭염이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수요일쯤 모처럼 반가운 단비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